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 죽도록 사랑하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30대의 끄트머리에서 이혼을 하고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건축일에도 열중할 수 있어 행복한 요즘입니다. 소개팅에서 만났었던 아내는 연애를 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들어서게 되어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아내는 20대 한창 꽃다울 나이에 이게 뭐냐며 한탄을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건축일에 열심히 매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줄눈 시공을 하는 것부터 배수관을 교체하는 일에 집을 짓는 일 등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보니 생활은 풍족한 편이었지만 아내는 전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애 기르느라 좋은 세월 다 가고 있고 그동안 저는 경력을 쌓고 있다는 말에 황당하더군요. 그럼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해. 나 경력 쌓는 거 그렇게 부러우면. 여자는 임신하고 나면 몸 약해지는 거 몰라? 당신은 남자로 태어나서 좋겠다. 그렇게 여자 몸도 맘도 모르고 편하게 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이 집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아이나 키워야 하는데 말이야.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고 집에 오는 시간에는 가사 일을 도왔음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아내. 입을 뗄 때마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다면서 차이를 두고 사람 속을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취미인 것만 같았죠. 고된 건축 일을 끝내고 두둑히 보스를 받아도 아내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취미인 게임이라도 한다거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그럴 시간에 육아를 거들라거나 책을 보며 자기계발이라도 하라는 둥 조금도 쉬는 꼴을 보려 하지 않았죠. 이대로는 아내도 저도 결국 갈라서는 일밖에 없겠다 싶어 아내에게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결혼하고부터 아이를 기르면서 가능성을 썩혀만 가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자신의 적성을 찾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육아나 집안일 전반을 제가 더 맡아야 했었지만 아내가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아내는 제가 번 돈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노클링을 배워보겠다면서 장비만 잔뜩 사놓고 수영장 한 번을 가지 않는다거나 캠핑의 전문가가 되겠다면서 비싼 캠핑 장비들을 장만하고 창고에 처박아 두기만 했죠. 그 꼴을 두고 보고 있자니 화가 스멀스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뭐든 진득하게 왜 하질 않아? 3주마다 새로운 걸 하겠다고 덤벼대고 장비까지 장만하니까 집안 다 거덜나겠다. 나 당신이랑 소개팅하고 한창 좋을 나이에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날 기회도 놓친 거 알지? 도태됐을지도 모를 유전자 물려줄 수 있는 자식 낳아줬으면 고마워서 업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수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들이기도 해. 부모란 사람이 뭐? 자식을 낳아줘?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 같은 노가다꾼이 결국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몸 골골거리면서 노쇠해지는 바람에 치료비로 돈 다 나간다고. 당신 부양하려면 내가 뭐라도 배워놓고 전문가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당신도 영수도 내가 호강시켜주든지 하지. 호강시켜줄 마음 있는 건 고마운데 이건 좀 심하잖아. 골프한다고 개인 교습비에 골프 장비 다 장만해놓고 못하겠다. 유튜브 하겠다고 장비 다 장만해놓고 얼굴 팔리는 거 생각해보니까 별로다. 이런 식이니까 내가 복장 터지는 거 아니야. 골프는 계속 한쪽 몸만 써야 하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그만두는 거고 유튜버는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스토커들한테 시달릴까봐 걱정된다고 했잖아. 오래 할 수 있고 전문성 쌓을 수 있는 일 찾는 게 그럼 쉬울 줄 알았어? 그럼 제발 렌탈이라도 좀 하든가. 저렴한 장비로 시도해보면 안 되니? 당신 뭐 할 때마다 제대로 갖춰야 욕난다면서 최고급으로만 장만하는 바람에 나간 돈이 몇 천은 돼. 아휴, 치사해 진짜. 돈 그깟 거 몇 푼이나 한다고 더럽게 유세 떠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했다. 어쩔래? 아내는 자기 개발을 핑계로 여행을 가거나 사치스러운 음식을 사 먹는 등 제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다니고 있던 건축회사에서 아예 독립을 해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때려치냐면서 역적을 부리더군요. 본인이 자기 개발한답시고 돈을 써대는 것은 괜찮고 제가 더 잘해보겠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를 차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저도 더 이상 아내의 성질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기에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실망이라며 아예 말도 하지 않으려 들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무조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내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죠. 자식을 이렇게 키운 장모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만났던 장모는 자신의 딸이 대기업의 임원과도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빼어난 용모를 지녔고 성품도 곱다면서 제게 시집을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었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런 딸이 제게 시집 온 게 아쉬워서 그런 건지 저와 이혼을 시키고 싶은 건지 아내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입하는 게 장모였죠. 아내와 갈등 속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장모가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 다짜고짜 따기를 올려붙이더군요. 자네 미쳤나? 우리 애가 어떤 앤데 그렇게 방치를 한단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난 자네랑 길게 할 얘기 없네. 우리 딸 지민이한테 앞으로 100만 원씩 무조건 자기 개발 비용으로다가 따박따박 준다고 약속이나 하게. 어디 사내 자식이 돼서 치사하게 돈을 가지고 여자를 쥐락펴락 들고 있어? 어? 돈은 줄 겁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하기만 하면요. 뭐든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베푸는 거 자체를 즐기게. 남자 도량이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하여튼 내가 김서방 자네 두고 볼 테니까 앞으로 처신 잘하게. 본인 할 말만 쏘아붙이고 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쩜 아내도 장모도 염치 없는 모습 하나 서로 이렇게까지 빼다 박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내나 장모나 독인 객인이다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내에게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죠. 돈이 끊겨 처음에는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던 아내는 어느 날부터 제게 돈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쓰게 됐으려나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내를 너무 낮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서 난 것인지 명품 옷이며 명품 시계를 걸치고 다녔고 SNS에 올릴 좋은 식당에 매일같이 들리며 돈을 펑펑 써댔죠. 그 와중에도 핑계는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광고 협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만회가 된다는 논리였죠. 세상에 매력있고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써대냐 타일로 봤지만 아내는 도통 알아먹지를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팽개치는 것은 물론 아들의 육아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노릇이었죠. 엄마와 아빠의 도움을 받아가며 육아를 해야만 했고 차린 건축회사의 사장으로서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던 건축일이었지만 땀을 흘린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맥이며 쌓아놓았던 기반이 있었던지라 점차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달아 큰 건을 몇 번 하다 보니 함께 일하던 직원의 수도 점점 늘게 되었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인 업체로 인식될 수 있었죠. 연일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뢰 때문에 힘들면서도 입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런 웃음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모와 아내였습니다. 자네 일한다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애는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대체 뭘 하면서 싸돌아다니길래 애를 볼 시간이 없는 겐가? 말도 마 엄마. 이 사람 나 없을 때 클라이언트들 만난다면서 술집도 가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술집 갔으면 말 다 했구만. 술집에서 여자 불러서 음주 가무나 즐기고 돈이나 펑펑 써댔겠지. 우리 딸한테 줄 돈은 아까우면서 여자 부를 돈은 있었나? 말해보게 김서방. 저 술집에 간 적 없고 포차에서 직원들이랑 회식하는 게 고작입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대접할 일 있다면 해야겠지만 장모님이나 집사람,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부끄러운 짓은 일치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우리 딸한테 못 주냐 이 말이야. 남편이 됐으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우리 딸이 가만히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네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고 지원 안 해주면 되겠나 이 말이세.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왜 양보도 못하고 속이 그렇게 홍졸해? 장모님, 저 이제까지 집사람한테 어떤 때든 달에 몇백씩 써가면서 지원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뭐든 진득하게 하지 않고 장비만 사고 그만두는 거 반복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회사 따로 차렸는데 이 사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왜 회사를 차렸냐 이거였습니다. 그야 당신이 지금처럼 잘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나도 홧김에 했던 소리고. 그걸 아직까지도 담고 있었어? 진짜 황당하네. 그런 게 있으면 지금처럼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왜 그런 걸 다 속에 담아두면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냔 말일세. 제가 분명히 말했죠. 아내가 최소한의 고마움이라도 표현하면 돈 언제든 지원할 수 있고 그럴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요. 저 장모님한테도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그래, 고마워. 고맙다고. 지금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잖아. 나도 고마우니까 이렇게 자네한테 김서방하면서 대접해주는 거 아닌가.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이 사람 참.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아내와 장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저였지만 어느 정도 마음은 풀렸었습니다. 다시금 아내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로 한 저였지만 전과는 달라져야겠다 생각했죠. 전과 달리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말을 해주고 동의부터 얻어라. 그리고 그 돈을 쓴 내역도 확인을 하겠다. 이 정도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알겠다면서 순순히 조건을 받아들이더니 제게 돈을 어떻게 쓸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밀린 것까지 쳐서 매달 300만 원씩 돈을 꼬박꼬박 달라고 하더군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큰 금액이 황당해서 왜 그런 돈이 매달 필요하냐 물어봤죠. 그러나 아내는 제가 돈을 주지 않는 동안 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다면서 매달 그 정도를 주면 알아서 이자와 원금도 갚고 자기 개발에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걸치던 명품이며 놀러간 명소들, 각종 사치스러운 소비들은 모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본인이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내는 저를 호구 혹은 돈줄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대출을 갚아줄지 아닐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 말에 기가 죽기는커녕 일주일 내로 돈을 안 주면 사채를 쓰거나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 물정 참 모르는 여자다 싶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쾅쾅 찍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을 인을 마음속에 몇 번이고 새겼습니다. 아내의 대출 때문에 300만 원을 매달 주는 것도 황당한 일이었던지라 차라리 파산을 권고해 보기도 했지만 그런 법과 관련된 귀찮은 일은 딱 질색이라며 그냥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는 모습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며 저는 평상시처럼 일에 매진하던 중 정말로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어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었죠.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었던 상황인데 하필이면 엄마와 아빠로부터 영수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고 정신이 혼미한지 엄마 아빠만 찾는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지만 당장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 역시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빨리 병원에 가라며 오히려 독촉을 하더군요. 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가질 못하냐고 물었더니 자신 또한 SNS에서 받을 광고 협찬 때문에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이제 더는 아내라는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겠다 싶어 클라이언트와의 일정을 조율한 저는 곧장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열은 엄마와 아빠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잘 해결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품게 된 실망감만큼은 도저히 사그라들지 않더군요. 사실 중요한 사람들과 미팅이 있다고 했었지만 SNS를 통해서 사실은 애가 아팠던 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아내의 친구들이 만든 SNS에서 보게 된 것이었지만 아이가 아프다는데도 오지 않고 술에 취해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아내는 예고한 대로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그러자고 했고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마니 제가 이렇게나 세게 나올 줄을 몰랐던 모양인지 잠시 당황하던 아내는 자신도 아쉬울 게 없다며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없는 쪽이 더 유리하겠다는 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양육권을 제게 넘기는 조건으로 딱 3개월만 비밀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는 아내. 이유를 물어보자 엄마가 또 좋은 남자 만나라며 성화할 게 틀림없다며 시달리기 싫으니 잠깐만 참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내와 떨어지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챙기는 것이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 저는 수락을 했죠. 약속한 3개월은 넘었지만 언제고 말을 하겠지 싶어 장모였던 사람에게 드문드문 연락이 올 때마다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집에 대대적으로 시공을 하겠다면서 타일이며 관이며 보일러며 인테리어를 싹 다 뜯어고치고 싶다면서 장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더 싸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모든 조건을 최고급으로 해달라는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구성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싼 걸로 타일 일부만 바꾸셔도 집이 확 살아나실 텐데요. 내가 맨날 돈 타령한다고 돈이 없어 보이나? 개 모임에서 돈 탄 게 있어서 기분 좀 내겠다는데 자네가 이러쿵저러쿵 훈수 들 일이 아냐. 모자란 돈은 사채를 써서라도 줄 테니까 시공해달라는 대로 해주게. 결국 저는 장모의 요구대로 시공을 했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모는 돈이 없다면서 가족끼리 정없게 돈을 받으려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불해야 할 대가를 퉁치려 들었죠. 죄송하지만 돈을 이미 준다고 약속을 하셔서요. 직원들 월급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약속 지키시죠. 소송을 하라니까. 그럼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겠네. 물론 그때는 우리 딸하고 이혼할 각오도 하고. 네, 그럼 소송하면 되겠네요. 뭐? 지금 자네 뭐라고 했어? 우리 딸하고 이혼한다는데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그게 할 소린가? 제가 이미 이혼한 거 댁딸이 비밀 지켜달라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들어간 거 다 청구할 테니까 소송 걸리기 싫으시면 약속한 대로 사채를 써서라도 내놓으세요. 이보게 김서방,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러겠나. 그리고 우리 딸하고 이혼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부터 그래도 장모였던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응? 저는 더 할 말 없고요. 청구한 돈 소송 들어가서 소송비까지 토해내지 않으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더 상대할 것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내뱉자 악바리처럼 굴던 장모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미 본인의 딸과 이혼한 마당이니 어떤 협박도 소용이 없고 그래봤자 오히려 본인만 손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제게 해온 폐악질과 비난이 있어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라는 사람도 장모처럼 불쌍한 척 굴며 다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헤어진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을 해왔던 사람인지 알았다는 둥, 빚을 절반만이라도 갚아달라는 둥, 엄마의 인테리어 비용만이라도 깎아달라는 둥, 온갖 헛소리를 하면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그 와중에 영수가 보고 싶다라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조금은 갱생의 여지가 있겠다 싶었겠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었으니 정말 답이 없는 여자다 싶어 아예 손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긋지긋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끔찍하던 장모에게도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끝없이 요구하며 고마워할 줄 모르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충실한 기분이에요. 물론 어미 없이 자란 아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아빠가 될 수 있게 아내에게 했던 이상으로 헌신하고 노력할 각오이니 어지간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남겨주신다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